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서울에선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3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11건입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한랭 질환자나 수도관 동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권에는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3일부터 한파 종합 지원 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은평구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정통신문 번역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배포하는 교육 공지사항을 통번역 활동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결혼 이민자들이 직접 14개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정통신문 모국어 번역, 입학설명회 방학식 등 학교 행사 통번역 지원, 중도 입국 자녀 맞춤 통역, 실시간 전화 통역입니다. 외국어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은평구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 학생과 영어로 대화하는 공동 화상 수업을 운영합니다.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3곳에서 운영하는 화상 수업에는 호주 힐크레스트 크리스천 칼리지가 참여하며 호주 학생과 1:1 매칭을 통해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수업은 문화와 게임, 음식 등 회차별 주제를 정해 독해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시선 추적 기술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분석과 지원으로 개인별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는 수업이 제공됩니다. 수강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예비초등학교 4학년으로 오는 2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정감 산책의 첫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명동역 한 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학부모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원 역사학자가 강사로 나와 항일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연 후에는 항일운동의 의미와 교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 교육감은 학부모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정감 산책을 통해 서울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교육감이 좀 더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것을 매체로 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그 삶의 그런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걸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 저작들, 작품들을 같이 감상하고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서울 교육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경찰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3,889명으로 고령화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38명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영희 서울시 의원은 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반납을 촉진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 노는 은평 크는 아이를 운영합니다. 노는 은평 크는 아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놀이 문화 육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도 전역에 내려진 한파특보 예보에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4일부터 아침 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는 한파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김성중 행정 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습니다. 비상 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인데요. 도는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용 항목은 청년 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대학 등록금과 학원 수강료, 주거비, 문화예술 등 9개 분야로 제한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934명 증가한 42,5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14.4%, 중구 11.3%, 성동구 11.2%, 양천 6.9%, 은평 4.7% 등 20곳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반면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 등 5곳은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3,889명으로 고령화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38명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영희 서울시 의원은 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반납을 촉진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 4만 6천 가구 등 모두 38만 6천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만 원으로 모두 386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등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섭 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인천교총과 130개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최종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과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 업무 개선 등 교사와 학생 모두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3년 대비 2.8% 증가한 355만 8,455 TEU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인 2023년 346만 1,362 TEU보다 약 10만 TEU 증가한 수치입니다. 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한 대분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32만 1,531TAU를 처리해 역대 월 최대 처리 실적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177만 2,061TAU, 수출 173만 7,129TAU로 2023년 대비 각각 2%, 3.7%씩 증가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천공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18만 9,778명입니다. 하루 평균 여객 수는 21만 8,978명으로 종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설 연휴 20만 2,085명보다 8.36%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항공기 운항 편수는 1,898편으로 출발 5,447편, 도착 5,451편이 운행됐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한 국제선 지역별 이동 여객 실적은 동남아시아가 69만 7,8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55만 9,697명, 중국 29만 1,621명, 동북아시아 22만 409명, 미주 16만 2,993명, 유럽 11만 4,991명, 대양주 8만 4,832명, 중동 3만 2,216명, 기타 11,8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나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 방식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도 권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6억 원을 들여 11,000가구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쇼핑이나 주유로 쌓은 포인트와 신용카드에 쌓인 마일리지도 서울 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이 발행해 자사나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 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동행 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과 SOL,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4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기업들에서 쌓은 포인트를 서울 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 마일리지로 통합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공중화장실 1,019곳에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는 2021년 438개를 시작으로 안심비상벨을 점차 확대해 올해 도비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고 1,019개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과 함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 정상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은 입춘을 맞아 6일까지 한아름 봄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연천군과 포천시, 과천시, 의정부시, 이천시, 동두천시까지 10개 지역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4,000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회원당 1회 배달특급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장에 이인영 전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1부시장은 이인영 신임 의정부 병원장에게 지역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도는 이번 의정부 병원장을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장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